네, 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2020년 11월 금융시장은 참 신기록에 신기록을 더하는 아주 오랫동안 이게 기억에 남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새 역사를 썼고 네. 거래 대금도 사상 최대치였고 네.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대기 자금, 네. 예탁금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이 흐름이 나오니까 내년에는 코스피 3천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데요. 네. 한번 하나하나 변수들을 따져 볼까요? 코로나19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3차 재유행이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한 변수로 떠오르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의 공포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이를테면 3월에 엄청난 하락을 보였었던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네. 사망률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제 대외 이를테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 그런 주변국의 상황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예.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시겠지만 11월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주 월요일마다 백신의 임상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3주 연속 월요일마다 굉장히 좋은 뉴스를 이제 내주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상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뉴스가 주가의 퍼포먼스가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높아져 있는 주가이긴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터널 아니라는 현실과의 상충되는 기간이 12월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괴리가 좀 있죠. 현실이랑 기대감 그 사이에. 그러니까 백신이 나와 줄 거고 그게 어쩌면 내년 2분기에는 조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 체제가 70% 이상까지 올라가는 상황일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여전히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고 터널 끝은 보이지만 아직은 터널 아니라는 그런 어떤 상충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가는 먼저 반영한 거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때마침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이를테면 내일 저녁에는 미국이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선행적으로 지역 연은 지수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전월 대비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고용 지표가 조금은 둔화되면서 주가가 좀 너무 빨랐나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12월만 놓고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12월 중순에 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약간 시장은 그걸 소화하면서 갈 수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기대와 어떤 현실의 상충 기간은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실을 인지하면서 템포는 맞출 개연성에 네.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를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가늠자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준점이라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만약에 하나의 키 이슈 아니면 어떤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예. 돌고 돌아서 유가가 하나의 변수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드려요. 최근에 유가가 아시겠지만 이번 달이네요. 아직까지는 11월 한 달 동안만 보시면 25%의 급등을 보인 상황입니다. 어떤 공급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유가가 조금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45불, 47불까지 내년에 대한 전망을 다 끌어온 상태라서 때마침 오늘 저녁하고 내일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그러면 증산을 연기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가정된 사실이고 아직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에 조금은 눌림 현상에 의한 주식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내에서의 섹터 로테이션이 12월에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톤이 바뀔 가능성에 네.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럼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네, 텐데요. 지금 우리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IB 쪽에서 한국 시장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아시아 시장 좋은데 반도체 쪽 좋고 대만, 한국 꼽는데 대만보다는 한국이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더 매력적이다라고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언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은 어떻게 보시고 그 내부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건지 한 번에 말씀을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지금 바라봤을 때 이머징이나 한국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에는
근데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은 미국하고 한국 중국의 금리 차 있지 않습니까? 10년물 금리 차를 보시면 지금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미국은 지금 한 0.8%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0년물이. 중국은 한 3% 초반입니다. 그러면 그 갭이 마이너스 2.5%가 미국이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차를 그려보면 이게 그대로 위안화 달러거든요. 그래서 위안화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강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내년에 넘어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내년에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백신도 나올 거고 더불어서 미국도 이제는 올해의 약달러에 의한 미국 기업들의 수혜, 즉 FX단, 환율단에서 미국은 좋거든요. 그러면 내년 중반부터는 생각보다 미국이 잘 살아나네? 그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국채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보다 위안화를 더 강하게 밀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원화도 강해지는 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머징을 콜할 수 있고 한국의 원화를 콜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들이는 타이밍이지만 1분기 이후, 내년에 1분기 이후, 내년 2분기에 됐을 때 한국의 원화가 내지는 중국의 위안화가 강하게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때 가서는 또 글로벌 IB들 또 생각이 바뀔 거예요. 이제는 이머징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 조금은 자산 배분상에서 미국도 괜찮은데 이런 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뭐 CS든 글로벌 IB들이 한국의 원화를 콜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 때문에 그 IB들이 한국 시장에 주목했다고 보셨어요.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의 흐름을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환율의 하단을 크게 열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아시아가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시장을 글로벌 IB들이 다시 주목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저희는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넘어가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팬데믹 팍 발생하고 나서 지수 올라올 때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사실은 암울하게 얘기하면 성장이 없다라는 얘기지만 좋게 얘기하면 너와 내가 성장이 차별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나와도 금리를 낮춰주면 좀비 기업도 올라가고 성장주도 올라가고 가치주도 성적은 좀 부진할 수 있지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데 내년부터 금리가 좀 움직인다? 그러면 좀비 기업 탈락하고 그 성장,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기업들로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킹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면 좀 언더돼 있거나 좀 선순환 내지는 좀 같은 업종 내에서 제약주라고 따지면 제약에서 1등에 가고 나면 좀 2등이나 3등이나 같이 이제 붙는 전략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내년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이제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한데 내년은 결국에는 실적이다. 이 실적 내지는 ROE가 높아야 돼요. ROE가 높아야 되고. 이익률. 그렇죠. 왜냐하면 비용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면 지금 3분기 실적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게 다 매출 원가가 개선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지 매출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내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잘 봐야 된다라는 섹터 얘기가 전략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30초요. 기본적으로는 반도체가 이런 기업 다 체크하겠죠. 그래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아니면 가시성이 높은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일단 만약에 시장이 어렵다 그러면 삼성전자 박아놓고 가는 전략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따박따박 매출액이 일어나는 기업들로 철저히 좀 선별해서 가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호흡의 투자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마켓온 후반부도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 조금 어려운 그리고 까다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한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